종속 이론을 박살을 낸 나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종속 이론은 80년대, 70년대에 전 세계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근데 사라졌어요. 종속 이론은 왜 사라졌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발레가 나와버리니까. 우리 80년대 읽었던 책들이 종속 이론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을 설명했던 그 수많은 책들, 개머쓱. 우리는 선진국이 돼버렸잖아. 종속 이론의 기본적인 거는 후진국은 영원히 후진국이고 영원히 빨대 꽂혀서 피 빨리고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버렸으니까 종속 이론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속 이론의 운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대한민국의 착잡성, 거기에 관심이 많죠. 제가 항상 자주 쓰는 8글자의 단어, 우리의 번영과 풍요. 도대체 우리의 번영과 풍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을 사실상 포기한 채 정쟁 또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대다수가 우리의 번영과 풍요를 설명하는 이야기 구조에 합의를 해야 된다. 이 해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에 대한 설명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실, 근면하고 똑똑해서 이것만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거기에 모두 합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썸네일 그림을 다시 봅시다. 좀 감각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 배경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배경 그림? 여수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이것은 6.25 당시에 우리나라 사진입니다. 자, 이랬다가 이렇게 됐어요. 뭐 여수 국가산업단지 아니더라도 현재의 번영과 풍요를 보여주는 사진들은 수도 없이 많이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랬던 나라였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뭐 60년대, 70년대 초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이게. 이랬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이 소가 이거, 특히 요것만 봅시다, 요거. 위쪽에 땡크는 보지 마시고, 아래쪽에 이렇게 요 모습 있잖아요. 이거 제 어릴 때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군부 독재 기간이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고. 착잡하죠. 민족 문제에 대해서 착잡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군사 독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착잡해집니다. 그게 두 가지 착잡성이 교차한 게 21세기 대한민국이에요. 제일 순진하고 대책 없는 케이스가 민주주의 문제와 민족주의 문제에 대해서 북한하고 친해야 되고 일본 때려잡아야 되고 독재는 무조건 나쁘고 군사 독재 더더군다나 나쁘고 이 세 가지 생각이 확고히 사로잡혀 있으면 그럼 민주당 찍는 게 종교가 되겠군요. 또 반대쪽에 극단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오로지 군사 독재 덕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오로지 군사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이것도 정말 순진하고 세상 속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역사 과정 전체가 착잡하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단면적으로만 이해하는 이 두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볼 수 있겠어요? 역사는 쉽게 다림질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된 걸 주로 뭘로 설명해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걸 뭘로 설명한다? 냉전 체제의 최전선에 위치한 나라였던 것이 제일 큰 요인이다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재적 요인보다 세계 체제적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동했다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큰 강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라인강, 프랑스에서는 세는강, 한국에는 한강. 근데 전 세계 모든 그런 강들이 많은데 왜 라인강의 기적하고 한강의 기적밖에 없느냐? 강 있는 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한강하고 라인강만 기적이야? 그게 우연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냉전 체제의 최전선이 있었잖아요. 둘 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미국의 낙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고는 이 번영과 풍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독 서독 분단, 남한 북한 분단. 냉전 체제 대립하니까 대립하는 방벽에 해당하는 곳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을 들이붓는 거지.
그리고 물량을 막 주는 거지. 쉽죠? 자존심이나 정서적인 고집을 버리고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야. 바깥에서 보면.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너무 쉽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특이한 게 여기서 독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의 차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독일은 패전 전에도 엄청난 산업 국가였고 엄청난 과학 기술 지식 이것이 축적되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파괴를 겪었지만 자본만 충분하게 투입되면 쉽게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었던 나라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근데 어떻게 기적을 이뤄냈을까? 무엇의 언급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까? 뭘 언급해야 설명될 수 있어요? 독일은 할 필요가 없었던 도움 닫기를 한국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의 차이는 일본이라는 변수입니다. 일본이라는 요소입니다. 일본이 피 빨아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일본도 이익을 많이 봤죠. 65년 한일협정 이후에. 근데 우리는 더 이익을 봤어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 착취당하는 관계가 아니고 일본 등짝을 신발 신고 올라타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거든. 일본에 대해서 콤플렉스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잘 이용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65년 한일협정 이후에 한일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패배주의적으로 혹은 피해의식 가득 차서 그간의 역사를 부들부들하면서 잘 이용한 거 아닐까요? 일본은 정신 차려보니까 한국에 너무 많은 걸 빼앗긴 거야. 뭐 반도체 산업만 보더라도 그죠? 엄청나게 잘 활용한 겁니다. 산업 배후 기지로. 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가 산업을 이제 바야흐로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공장도 짓고 하여간 뭔가 공업국가 비스무리하게 해보려고 할 때 나사도 필요하고 파이프도 필요하고 실린더도 필요하고 뭐 별하별 볼트, 너트, 전선 5만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다면 저렴한 가격에 빨리 그걸 어디서 들여올 수 있었겠어요? 세계 지도, 동아시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없어요.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겨우겨우 확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확보하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수록 우리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시장을 받았겠죠. 시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재료, 설계도, 기본 기술, 양산 기술, 뭐 경영 회계의 기본 시스템, 제도 일본으로부터 들여와가지고 후딱후딱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일본한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죠. 자기들도 이익을 봤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일본한테 굴종했다고 자꾸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도 선수들이 서로 삿바 잡는 것, 멱살 잡는 것을 굴종했다고 표현합니까? 유도 선수들은 어쨌든 유도장에서 만나야 되죠.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유도 시합을 해야 되니까. 아예 서로 터치할 일이 없게 되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서로 뭐 악수를 하든 접촉이 없게 되는 상태. 그게 제일 나쁜 거고. 굴종하는 접촉이 아니고 사실은 삿바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 업어치기해서 우리가 엄청난 이익을 본 겁니다. 계속 빨대 꽂아서 우려 먹어야 된다니까요. 일본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안 보이는 게 왜 좋으냐. 잘 얼르고 달래고 앞으로 한 20년은 더 뽑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민족주의 아닐까요? 안 으르렁거리는 척하면서 뽑아 먹을 거 더 많이 뽑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코리아라는 네이션을 더 강하게 좋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